new shape. 오늘은 이 시대 최고의 천재 감독 폴 토마스 앤더슨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 감독님이라 천천히 시간을 두고 만들려고 했는데요. 신작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의 반응이 심상치 않더라고요. 폴 토마스 앤더슨의 작품이니까 당연히 완성도가 높겠지만 대중적인 재미까지 갖춘 명작이 나왔다 호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실 분들을 위해 워밍업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폴 토마스 앤더슨의 작품을 살펴보면서 어떤 점이 그를 특별하게 만드는지 이야기해볼 겁니다. 이미 폴 토마스 앤더슨을 좋아하셨던 분들에게는 재밌는 이야기거리가, 몰랐던 분들에겐 새로운 영화의 세계를 열어주는 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영화, 드라마 속의 많은 이야기들은 사건을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인물이 등장하고 그 인물들이 행동을 하게 되면 그것들이 상호작용을 일으키면서 하나의 사건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들이 이어지면서 하나의 이야기가 만들어지죠. 이야기의 발단이 되는 사건, 주인공이 위기를 겪는 사건, 주인공의 성장을 보여주는 사건, 그리고 결말이 되는 사건. 이렇게 사건들이 모여서 하나의 이야기가 완성됩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이 사건보다 인물에 더 관심을 가집니다. 이 사람의 타고난 본성은 어떨까? 그가 인생에서 받아온 상처는 무엇일까? 그는 무엇에 고통을 받고 있을까? 그가 가진 욕망은 무엇일까? 이런 인물의 내면을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이 바로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입니다. 인터뷰를 하나 들어보시죠. I try as hard as I can to not do the writing, to let the character do the writing. Perhaps you think, I'd love to do a car chase, so you can create some cockamamie story, to get this character into a car chase. But inevitably, hopefully, the character will just sort of like talk back at you and say, I don't want to be in this car chase. I never would have made a choice to begin with that would have gotten me into this car chase. 당연하게도 그의 이야기에는 많은 사건들이 존재하지만 그가 인터뷰했듯이 그의 이야기에서는 사건이 인물을 억지로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인물이 나아가는 곳에서 사건이 발생한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건이 아닌 인물을 중심에 두고 내면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는 폴 토마스 앤더슨을 영혼을 이야기하는 스토리텔러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의 영화에서 주인공은 종종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그 이유를 친절하게 설명해주지 않죠. 그런데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모든 행동에는 반드시 논리적인 설명이 따라야 할까요? 비유를 위해 잠깐 수학 얘기를 해볼게요. 수학에는 엑시옴, 공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연수의 정의라든지 기하학에서 직선의 정의라든지 증명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받아들이자라고 합의한 기본 전제입니다. 논리를 중시하는 수학조차 끝까지 파고들면 더는 따질 수 없는 기본 전제가 존재한다는 건데요. 폴 토마스 앤더슨의 영화 속 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는 타인이 이해할 수 없고 심지어 본인조차 설명하지 못하는 고유한 엑시옴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는 인물의 엑시옴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죠. 그러다 보니 폴 토마스 앤더슨의 이야기에서 때로는 논리적 개연성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인간의 내면이 불현듯 표출되는 장면들이 등장하는 것이죠. 영화 마스터는 그런 특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영화입니다. 프레디 퀼은 고장난 사람입니다. 그는 전쟁의 트라우마를 겪었고 자신의 유일한 사랑은 실패했으며 I got no reason. I'm a fool. Do you love Doris? Yes. Is she the love of your life? Yes, sir. Why aren't you with her? I don't know. Yes, you do. Tell me why you're not with her if you love her so much. I told her I'd come back, and I never went back, and now I gotta get back to her. Why don't you go back? I don't know. Why don't you go I don't know. Close your eyes. 아버지는 사망, 어머니는 정신병원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일을 견뎌낼 수 없었던, 그만큼 강인하지는 못했던 사람이었겠죠. 영화는 내내 그가 고장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구부정한 자세,
이상한 표정, Kisses of a girl. 알아듣기 어려운 말투, Kisses of a friend of mine. 돌발적인 행동까지 모든 면에서 그냥 고립된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인물을 따라가다 보니 이야기는 계속 알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폴 토마스 앤더슨은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You know, how do you deal with the drifter who's the center of your story? Your story inevitably will drift, and you've either got to kind of take it like a man and hope an audience goes with it, or not. 이렇게 끊임없이 표류하는 브래드 퀘를 보면서 어떤 관객은 얘는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라는 의문을 가질 겁니다. 영화는 어쩌면 유일한 이 대답만을 반복할 뿐이죠. 어쩔 수 없어. 그는 그냥 고장난 사람이야. 인간의 내면에 집중해온 폴 토마스 앤더슨의 영화에는 늘 상처받은 영혼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상처를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장면들도 있죠. 펀치 드렁크 러브에서는 7명의 여자 형제가 자라면서 내면에 작은 스크래치들이 쌓여서 오히려 여자를 대하기 어려워하고 욱하는 성격을 참지 못하는 남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하고 적극적인 여성을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되면서 본인의 단점을 하나씩 극복해갑니다. 너무 낭만적이고 아름다운 이야기죠.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런 따뜻한 결말에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그의 영화인 There Will Be Blood에서는 정반대로 황폐해진 영혼에서 끝내 벗어나지 못하는 인물을 그립니다. 플레인뷰는 성공에 대한 엄청난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인물입니다. 돈도 아닌 성공 자체에 불타는 목마름을 느끼죠. We'll make you a millionaire while you're sitting here from one minute to the next. What else would I do with myself? Are you asking me? What else would I do with myself? 욕망에 사로잡힌 그는 운명처럼 파우스트적인 순간을 맞이합니다. 영혼을 팔아 원하는 것을 얻을 것이냐, 포기하고 인간성을 지킬 것이냐. 그의 내면에서는 매번 욕망이 승리하죠. 성공을 위해 아들을 이용하다가 아들이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을 안 순간 아들을 포기하고 Is there a sinner here looking for God? 거짓된 마음으로 신에게 고백하고 사람도 죽입니다. 이러한 선택의 순간들을 지나 그는 마치 진짜 영혼을 악마에게 팔아버린 듯 재와 같이 황폐한 인간이 되어버립니다. 이 영화를 보고 석유 산업에 관련된 사회 문제라든지 욕망을 경계하는 메시지를 표현한 것이라는 평도 있었습니다. So is this film trying to make any kind of statement as far as oil companies dictating? 하지만 그는 이렇게 답합니다. No. Goodness, no. I don't know how you drew those connections. But, you know, what we got to do first with this film is just tell the story of this guy that Daniel Day-Lewis is playing and kind of just think about that first. I mean, the sort of crux of the story is basically the relationship between him and his son and this town that he goes into and leases some property and tries to drill for oil. And if we can just sort of focus on the small things, the big things might accidentally end up taking care of themselves, hopefully. 이렇게 폴 토마스 앤더슨은 역사의 격동기에서도 그 안에 황폐화된 인간의 내면을 탐구하려고 하는 진정한 영혼의 탐험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헐리우드 영화에서는 이렇게 시각적으로 압도적인 경험을 주는 멋진 장면들이 등장하는데요. 이러한 장면들을 스펙터클이라고 하죠. 만약에 이 장면을 우리가 실제로 보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어디쯤에서 보고 있을까요? 아마 상당한 거리를 두고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물론 멋진 장면이겠지만 이 거리에서 인물의 내면은 느껴지지 않겠죠. 이 인물의 내면이 궁금하다면 우린 가까이 다가가게 될 것이고 결국 그 인물의 얼굴을 쳐다보게 될 것입니다. 얼굴은 영혼을 드러내는 창이라고 할 정도로 인간의 내면을 투영하는 곳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이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촬영 방법이 배우의 얼굴을 화면에 꽉 채우는 클로즈업 샷입니다. 클로즈업 샷에서는 인물의 미묘한 감정 변화를 인지할 수 있습니다. 매그놀리아를 통해 살펴보시죠. We're going to be going
프랭크 매키는 남성 우월주의를 기반으로 여성 공략법을 강연하는 사람입니다. 초반부에 자신감 있고 파워풀한 강연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죠. Very effective in getting some bush. Here we go. Now you call up your so-called friend. You set a date. Let's say make it around 7:30. You call her on the phone. 하지만 영화 중반부에 기자와의 인터뷰 과정에서 자신이 회피하고 있던 진실이 하나둘씩 파헤쳐집니다. Just want to clear some things up. 그리고 잊고 싶었던 아버지가 임종이 임박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Because I am not going to take care of him. What does he want? Did he say? Did he say what?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치부와 상처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그의 마음은 심하게 요동치는 불안정한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강연 장면입니다. I will not apologize for who I am. I will not apologize for what I need. I will not apologize for what I want. Okay. Now go to your blue booklets right now. I want you to turn to page 18 in your blue booklets. God, this is fucking bullshit. I want you to go to your white books. That's what I want you to go to. Go to 23 in your white books. How to fake like you are a nice and caring person. 감정의 동요가 느껴지시나요? 또한 클로즈업 샷에서는 강렬한 감정의 폭발도 느낄 수 있죠. There Will Be Blood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입니다. You've lusted after women and you have abandoned your child. Your child that you raised, you have abandoned all because he was sick and you have sinned. So say it now. I am a sinner. I'm a sinner. Say it louder. I am a sinner. I'm a sinner. Louder, Daniel. I am a sinner. I am a sinner. I am sorry, Lord. I am sorry, Lord. I want the blood. I want the blood. You have abandoned your child. I've abandoned my child. I will never backslide. I will never backslide. I was lost, but now I am found. I was lost, but now I'm found. I have abandoned my child. Say it. I've abandoned my child. Say it louder. Say it louder. I've abandoned my child. I've abandoned my child. I've abandoned my boy. Beg for the blood. Give me the blood, Eli. Let me get out of here. Give me the blood, Lord, and let me get away. Do you accept Jesus Christ as your Lord and Savior? Yes, I do. 저는 이 장면에서 플레인뷰의 석유에 대한 욕망, 그리고 거짓 신앙을 고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그는 실제로 아들을 버렸기 때문에 순간순간 스쳐가는 죄책감마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영화 내내 쌓아올린 감정을 결정적인 순간 클로즈업 샷으로 보여주는 폴 토마스 앤더슨의 연출법은 수많은 명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장면처럼 폴 토마스 앤더슨의 영화에서는 유난히 배우들이 인생 연기를 펼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액션 스타인 탐 크루즈의 훌륭한 내면 연기를 볼 수 있는 매그놀리아는 20년이 넘게 지났지만 아직도 탐 크루즈의 최고 연기 중 하나로 남아있고, 코믹 전문 배우였던 애덤 샌들러가 완벽한 전극 연기를 펼친 펀치 드렁크 러브,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받은 다니엘 데이 루이스의 There Will Be Blood. 유독 배우들이 폴 토마스 앤더슨의 작품에서 명연기를 펼칩니다. 저는 그 원인을 작업 과정에서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그는 매우 배우 친화적인 감독으로 유명합니다. 배우에게 각본을 강요하지 않고 캐릭터를 함께 만들어간다고 하는데요. 탐 크루즈는 본인이 연기했던 매그놀리아의 매키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I was like, I don't think that's this guy. Let me just show you my instincts on this. So I created that whole character. I was in my screening room. I had him. I said, just sit down right here in my screening room. And I lit it, you know, and I had the whole music. And I basically wrote the opening monologue, you know, my version. And I was like, let me just show you what I'm going to do. And he was like literally right here sitting, and I had a stage, and I had it lit, you know what I mean? And I had the big speakers,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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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 And I just, as I was doing it, I could just see his face. He's like, what the fuck? 이뿐만 아니라 폴 토마스 앤더슨은 영화 마스터의 마스터 역할인 랭커스터 도드의 캐릭터도 필립 시모 호프만과 같이 만들었다고 말했고,
팬텀 스레드의 이야기에 대해서 폴 토마스 앤더슨은 다니엘 데이 루이스가 공동 작가로 들어가도 될 정도로 깊게 관여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인터뷰를 담을 수는 없겠지만 그의 작품에는 항상 이러한 이야기가 따라옵니다. 이러한 방식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폴 토마스 앤더슨이 극중 인물을 피조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고유의 내면을 가진 인격체로 보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현하는 배우를 통해서도 그 인물이 생명력을 얻길 바라겠죠. 이런 과정을 거친 배우들은 카메라 앞에 설 때 깊이 있게 그 인물과 교감한 상태일 겁니다. 그 결과물을 볼 때 우리는 경이로운 연기를 목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요즘은 10분 정도의 요약을 보고 영화를 봤다라고 말하기도 하는 시대입니다. 물론 10분의 요약에서도 누가 등장하는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이 정도는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영화를 보는 이유를 잘 생각해 봅시다. 어떤 이야기를 몇 문장으로 요약해서 그 텍스트를 내 뇌의 저장 공간에 입력하는 것이 진짜 영화를 감상하는 이유인가요? 감상의 시간 동안 서서히 채워 올려야만 느낄 수 있는 벅찬 행복감, 두근대는 긴장감, 시원한 해방감, 이런 마음이 움직이는 체험, 그리고 그것들을 느낀 후에 오는 진한 여운, 이것이 우리가 영상 예술인 영화를 감상하는 이유가 아닐까요? 여기에 동의하신다면 당신도 폴 토마스 앤더슨의 영화를 즐길 준비가 되신 겁니다. 단편적인 정보에 집착하기보다는 마음을 열고 이야기에 스며들어 본다면 어느샌가 영화 속 인물과 나의 영혼이 공명하면서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감동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가까이에 있는 가족, 연인, 친구를 보는 시각, 어쩌면 삶을 대하는 태도 전체를 바꿔줄지도 모릅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감사합니다.